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전략적 기획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실은 첫 강의 때 오리엔테이션 하지 말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저는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오리엔테이션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하면은 서로 이제 강의에 대한 정보도 주고 또 이제 피드백도 받고 서로 소통이 되면서 조금 강의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는 사실은 소통을 하더라도 되게 일방향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것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리스폰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다가 혹은 후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학기 동안의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이 강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정책평가론 강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스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식을 모두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에피스테메, 테크네, 프로네시스라는 세 개의 지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얘기를 해보면은 에피스테메는 뭐냐면은 성찰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굉장히 학문적이고 이런 지식이죠. 테크네는 뭐냐면은 이게 몸에 밴 굉장히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기술적인 지식. 그리고 프로네시스는 뭐냐면은 윤리적인 실천을 위한 어떤 실천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거는 테크네에 가깝습니다. 즉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왼쪽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 즉 어떤 대통령이든 집권 이후로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 청사진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100대 국정과제 이 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문체부가 매년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하는 이제 이른바 사업계획서라는 겁니다. 이건 2020년도 사업계획서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 혹은 뭐 국가 단위일 수도 있고 개인 그리고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개인 수준은 또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임무와 비전과 이런 전략 방향과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런 것들이 이른바 전략기획서, 전략보고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지는 로직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어떤 의미들을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조를 구성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보다는 테크네에 가까운 수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이제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그러니까 대개 과제는 본인들이 선택한 어떤 기업들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기획은 분석과 계획과 실행 이 3단계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분석하는 단계랑 계획을 세우는 단계 이 두 단계를 주로 하게 됩니다. 실행하는 건 우리가 직접 실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개조가 만들어졌어요. 세개조가 만들어져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그 다음에 행정학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TNG 홍보실 요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조별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의 진행이 쉬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학교 운영 계획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 계획에 따르면은 5주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주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PPT,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고 동영상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5주 이후로는 코로나 상황이 달려 있는데 계속 악화된다면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호전된다면은 저희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 학생 수가 13명밖에 안 되거든요.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수명 아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습을 위주로, 테크네를 위주로 하는 과목이니까 만나서 제가 직접 물어보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 과목의 학생 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학년 1명, 3학년 6명, 4학년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학년들이 듣기에 적합한 과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2학년이 듣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실습 위주의 과목이고 그 다음에 테크네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니까 굉장히 3, 4학년들, 그러니까 곧 이제 사회에 나갈 친구들이 강의를 듣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게 팀별 프로젝트로 하기 때문에 조 구성을 할 걸 요구를 하는데 먼저 최대 4명, 그러니까 4명을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소 3개 이상 조가 만들어지는데 9월 말까지 조 구성을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 단위로 좀 회의를 해서 분석 대상 조직을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이라든지, 우리 학교라든지, 혹은 공공조직, 기업, NPO 등 관심 있는 다양한 조직을 선택할 걸 요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혹은 행정학과 학생회장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때 지금 한민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수업을 들어가고, 지금 학생회장하고 있는 친구가 수업을 들어서 이번 수업에서 계획을 짜서 지금 학생이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KTNG 이런 것도 했었죠. 근데 제가 권유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기 쉬운 조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 계획을 짜려면은 분석이 잘 돼야 되는데 분석은 결국은 정보량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기 힘든 조직이면은 분석도 부실할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짜기인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조직을 선택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분석 대상 조직이 정해지면은 10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제가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제 연구실이 미카엘관 T210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개 조라면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시면 되죠. 오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고하고 진행사항을 상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과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간고사는 이제 선택한 조직의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과 최종적으로 수학 분석을 하게 돼서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서로 제출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도 찍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PPT를 발표를 하는 거죠. 동영상 찍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미션도 정하고 비전도 다시 확립하고 전략 방향, 목적, 목표, 액션 플랜 이런 까지 만들어서 전략 보고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기말 보고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팀 단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구체적인 과업, 그 다음에 방문 요청을 할 때니까 그때 제가 이제 얘기 진행하면서 하면 되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역시 메일이나 이런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제가 진행 상황을 끊임없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업은 뭐냐? 이 수업은 결국은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전략을 짜서 그 전략을 기획서에 담아내는 겁니다. 전략이란 그럼 무엇이냐?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변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태가 있고 현재 어떤 불만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괴리, 현실과 목표 사이 괴리가 있는데 이 괴리를 좁히는 구체적인 계획,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든 게 전략기획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한번 탐구해보고 그 로직을 배우고 만드는 그리고 분석하는 어떤 툴킷, 어떤 프로세스 혹은 기법들을 배운 다음에 직접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도 한번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만들었던 100대 국정과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DJ 대통령 1997년 DJ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한 78일 동안.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 집권 이후 5년 동안 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100개 우선순위를 정하고 100개의 국정과제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전통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국정과제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이죠. 여기에 따라서 5대 국정 목표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복지 분야에서, 지역발전 측면에서, 그 다음에 남북관계, 외교 분야에서 이렇게 국정지표를 정하고 각각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는 국정 전략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또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과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담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게 됩니다. 수시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이해하는 로직,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는 것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다 보면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공무원이 될 텐데 이런 문서를 무수하게 많이 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은 사실은 그 조직이 잘 나가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로직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부서는 그리고 그 아래 단위 모든 부서는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사업계획서의 로직 자체도 구성 자체도 사실은 전략기획서랑 똑같습니다. 역시 미션이란 걸 정하고 비전이란 것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 방향에 따른 중간 목표들을 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세부 과제들을 정합니다. 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세부 과제별로 이 세부 과제를 수행할 부서가 어딘지, 사람은 얼마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성과 관리라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실현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합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이 과제를 정말 몇 프로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성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 측정에 따라서 임금도 주고, 이거 성과급이죠. 성과급도 주고 예산도 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전략계획서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게 그리고 성과관리에 근거한 예산까지 이게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구성되는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이 프로세스로 움직이는데 이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전략기획보고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배웠던 성과관리라든지 혹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냐면은 앞으로 이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느 부서나 어느 조직이나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트로 대접받는 거죠. 전략이라는 건 사실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 조직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 조직이 경쟁 조직이다. 기업이라면 경쟁 조직이고 그리고 정부라고 한다면은 보다 나은 어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변화의 절차와 목표와 절차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그런 어떤 전략기획부서에 있을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이 로직을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테크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뭐 그런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공문서라든지 혹은 기업의 어떤 전략 보고서를 볼 기회가 많을 텐데 그것을 보고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략기획 보고서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략기획 보고서는 전략기획팀이 만든 게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단위 부서에서도 자기 조직 단위에서의 전략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게 되는데 그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보다 능력을 인정받고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런 테크네가 이렇게 확립이 됐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 과목 자체가 사실은 경영학에서 근거한 겁니다. 기업이 굉장히 이런 어떤 전략적인 기획을 중요시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존 경쟁을 하는 영역이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법들이 발전해 왔거든요. 이 기업에서 발전된 기법을 공공조직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학적인 어떤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학자로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크게 선호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용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전략기획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수업을 유지할지 드랍을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